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또는 그래프를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18번을 한번, 바로 밑에 있는 18번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냥 옆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가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4kg짜리 물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일정한 힘을 작용하여 8m를 운동한 결과 속도가 6m/s가 되었다. 이동안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어차피 일정한 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은 어차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만일 그래프를 이용할 거라면 이렇게 VT 그래프를 하나 쓱 던져주시고요. 자, 여기가 2, 4, 6 2, 4, 6이라고 치고, 자, 2m/s의 속력에서 6이 되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6. 그리고 시간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뭘 알려줬냐면 이 전체 면적이 8m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저라면 이때 요 면적 있죠, 그죠? 요 빗금치 넓이 요 면적과 요 삼각형 넓이를 확인해 볼 건데, 딱 봐도 이게 지금 이 녀석이 S라고 친다면 얘도 S일 겁니다. 맞죠? 같아요. 그럼 결국 ES가 8m라는 얘기니까 그럼 S는 4m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4m니까 2 곱하기 2잖아요. 시간은 2초구나 라고 나오죠. 그죠?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요 기울기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속도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총 얼마예요? 속도에 대한 변량이 2초 동안 4만큼 변한 거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제가 18번 문항을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량이 얼마를 했죠? 4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자, F는 MA잖아요. 그죠? F는 MA에서 4 곱하기 2니까 8N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등가속도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 18번 문항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2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가 이동한 거리 값이니까요. 그죠? 그럼 변이 값이 지금 8m니까 8은 집어넣고, 자, 나중 속력은 6이라 그랬죠? 6의 제곱 마이너스, 자, 처음 속력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집어넣고, 그럼 미지속이 지금 가속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가속도를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 하는 김에 19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문제에서 막히지 않고 문제가 쭉쭉 풀려야, 그죠? 심화도 풀고 뭐도 하는 겁니다. 자, 19번에 한 물체가 처음 2초 동안 동쪽으로 8m를 가고요. 나머지 3초 동안은 북쪽으로 6m를 갔다. 자, 그럼 물체가 19번에 동쪽으로 8m를 갔나요? 그죠? 동쪽 방향으로, 자, 8m를 이동하고 북쪽 방향이라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북쪽 방향으로 이어서라고 그랬습니다. 가끔 문제에서 뭐 1초나 2초를 잠깐 쉬었다가 라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평균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6m를 이어서 바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이동한 거리고요.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변이 찾아야 되죠. 시작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요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자, 6대 8대 얼마예요? 얘가 10. 얘가 지금 10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6대 8대 10. 자, 그러면
10m 나와 있으니 정리를 좀 할까요? 결국 변이 값이 10m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균 속도를 찾아내면, 그죠? 평균 속도를 찾아내게 되면 평균 값이죠? 그럼 전체 시간 몇 초예요? 가는데 걸린 시간을 확인했더니 2초하고 3초, 그래서 총 5초 동안이네요. 그죠? 5초 동안이라고 줬으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문제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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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먹여 준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5초 동안 변이 값이 10이니까, 그죠? 그럼 자, 얼마요? 2m/s. 이게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6m, 8m를 더해서 가야 되겠죠. 그럼 5초 동안 14m를 간 게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요런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번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보시면 동쪽으로요 10m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던, 자, 동쪽으로 했습니다. 동쪽으로 그죠? 10m/s인데, 그리고 나서 자, 남쪽으로 10m/s라고 합니다. 그죠? 남쪽으로 10m/s래요. 그럼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뭘 물어봤냐면 평균 가속도라고 그랬습니다. 평균 가속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물체는 요점에 있다가 이렇게 돈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체가 원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면 항상 물체가 여기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힘을 어디로 받죠? 구심력이 적용하죠. 이쪽 방향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방향이 물체가 힘을 받는 힘의 방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힘의 방향이 F는 MA니까 이게 가속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자, 보세요. 결국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 t 동안, 델타 t 동안 속도에 대한 변화량입니다. 그럼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라는 건 단위 시간 t 동안 나중 속도에서 처음을 뺀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물체의 나중 속도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음수가 나와 있어요. 처음 가는 기준 방향 1 플러스라고 표현한다면, 그죠? 이 속도를 빼주라고요. 가속도는.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즉 얘네들을 벡터화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한 점에다 벡터화 시키면 요렇게, 그죠? 이 방향 10과 아래쪽 방향 남쪽 방향 10이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답이 일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플러스니까 처음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죠? 이 방향이죠. 이 방향.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 V라면 마이너스 V로 얘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얘와 얘의 합이니까 이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얘가 남서쪽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되게 편하죠.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결국 10이면 얘가 10노트 2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